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1920년대에 유행했던 자유연애 사상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우며 자유를 외쳤던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조금은 더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강명화와 장병천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생이었던 강명화와 대구갑부의 아들 장병천의 정사는 당시 가부장적 유교 질서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을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하겠다는 것도 당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었는데 동반 자살이라뇨. 얼마나 센세이셔널했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들의 정사를 기점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정사가 유행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집안을 살리기 위해 기생으로 팔려간 강명화는 평양 대정권번의 명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김동인, 나도향, 현진권 같은 유명한 문인들도 그녀를 자주 찾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김소월의 스승 김억은 매일같이 그녀를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장병천이 일본 유학을 떠나기 전 경성 친구들과의 송별원 자리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나게 됩니다. 장병천은 그날 첫눈에 반해 다음날 일본행을 포기하고 강명화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대가 보고 싶어서 다시 돌아왔어. 그렇게 도쿄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휴학계를 내고 매달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강명화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에게 들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몰래 만나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강명화가 재산을 노리고 장병천에게 달라붙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국 일본으로 함께 유학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러나 도쿄에도 이미 소문은 쫙 퍼져 있었고 유학생들 사이에서 유학생의 치욕인 그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장병천은 아버지를 잘 둔 덕에 편하게 기생첩 하나를 데리고 놀러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번은 집단으로 몰려와 장병천과 강명화를 모욕하고 폭행했는데요. 이때 강명화는 자신들도 고생하면서 학문을 닦고 있고 우리들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며 자신의 새끼손가락을 칼로 내리쳐 잘라버립니다. 사방으로 피가 튀자 학생들은 혼비백산으로 도망쳤고 남아있던 장병천만이 손가락을 부여잡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둘은 결국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손가락 사건 때문에 오히려 더 시선이 좋지 못했습니다. 기생에 미친 불황아라고 비난을 받는 장병천을 보면서 강명화는 결국 자살을 결심합니다. 온양온천으로 마지막 여행을 가서 강명화는 밤에 쥐약을 먹고 장병천의 품에 안겨 죽게 되는데요. 이때 죽으면서 나는 벌써 독약을 마셨으니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죠. 그렇게 장병천은 세상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장례를 치른 몇 달 뒤 쥐약을 먹고 똑같이 자살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기생을 사랑하는 게 그리고 사랑하고 결혼할 사람을 내가 직접 선택한다는 게 그렇게 죽을 죄인가 싶지만 우리 또한 시대의 한계 내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만 조금 달라졌을 뿐 지금도 여전히 사랑을 가로막는 사회적 장벽들이 존재하니까요. 가깝게는 선생과 제자의 사랑에서부터 동성애까지 소위 금단의 사랑이라고 불리는 사랑의 당사자들은 아마 과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걸요. 그러니 너무나 쉽게 당시 사람들을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사랑은 비어있는 퍼즐 조각에 그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퍼즐들을 다 걷어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내 퍼즐을 전부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 퍼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자리에 있겠다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나 그것을 눌러 이기지 못한다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그것들과 싸울 겁니다.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싸우지도 움직이지도 않겠죠. 내 삶의 질서는 그대로 둔 채 그 사람을 내 삶에 끼워 맞추려고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사랑이 아닙니다. 적당한 사람을 골라 예쁘게 연애하는 내 모습, 안정된 내 모습을 사랑하는 자기의 일 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랑은 자유이고 불륜적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내 삶이 그다지 바뀌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어떠한 저항도 없고 내 삶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한번 스스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 타협보고 크게 내 삶에 위협되지 않는 말 그대로 적당한 사람을 고른 것은 아닌가 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1920년대 우리 조상들이 피 흘리며 일궈온 자유연애의 가치를 부정하고 다시 가부장적 유교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결혼 중매 회사들이 하듯이 미리 사회 경제적 능력을 따져 나와 비슷한 적당한 사람을 만나 연애하고 결혼한다면 비슷한 가문에 적당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살다 보면 세상에 정말 타협 볼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도 예외는 아니겠죠. 여러 현실적 조건들을 완전히 무시하긴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내 사랑에 여러 가지 현실적 조건들이 끼어 들어간다면 그만큼 나는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내 사랑은 흐릿해져 간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적 조건이 중요하다면 정말 안타깝게도 딱 그 정도로만 사랑하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유연애 사상이 들어와 많은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위해 목숨을 던진 지도 벌써 100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정말 자유연애를 하고 계신가요? 딘동쌤이었습니다.